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언님. 네, 오늘 제 채널 이렇게 출연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대리언니입니다. 저는 분양권 투자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지산 1억 미만 투자 이런 갭 투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투자로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이제 3년 차 되는 투자자입니다. 리언님, 제가 최근에 이제 리언님께서 한번 경매 낙찰받고 실패하셨던 얘기 들었는데 네. 사실 이게 되게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맞아요. 네. 이거 좀 들려주시면 저희 이제 네. 소치님들께서 만약 네. 경매를 생각하신다고 조금이라도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든 이야기겠지만 하나씩 그렇게 좀 꺼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경매 낙찰 받고 손해를 보신 게 얼마 정도 되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선은 그 낙찰받은 아파트를 이제 임차 주고 있고요. 이제는 매도하려고 현재는 내놓은 상태인데요. 이제 매도가에 따라 이제 정확한 손해 금액은 계산이 될 수 있긴 한데 제가 내놓은 매도가에 이제 매도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 남는 건 전혀 없고 사실 손해만 더 큰 편입니다. 왜냐면 제가 경매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비용이.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경매할 때는 일반 아파트 매매와 달리 이제 명도가 있는데요. 이제 명도라는 거는 그 사시는 분들이 임차인이나 소유주분들이 이제 집을 비우게 되는 과정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명도는 이제 협의하에 되고 이사 비용 정도가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그 정도만 이제 실투자금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경매에 낙찰을 받았었는데 저는 사실 명도가 안 됐고요. 명도가 안 돼서 그 소유주분이랑 단 한 번도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명도 이후의 절차인 이제 강제 집행 그리고 유체 동산 이런 모든 절차를 제가 다 하게 되면서 그 절차마다 다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강제 집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강제 집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청을 먼저 하면 무조건 신청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되면 그 집을 강제 개방을 해야 되니까 문을 열 때 열쇠 수리공 분을 불러야 되고 그 비용 그리고 문을 따고 나면 이제 또 다시 그 도락을 제가 달아야 돼요. 도락 비용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있는 짐을 다 빼내는 이사 비용 그리고 그 함께 해주시는 그 일하시는 분들의 노무 비용까지 그런 강제 집행이 들어가고 강제 집행이 또 되고 나서 때 거기 안에 있던 물건들을 제가 다 꺼내게 되면 이게 제 물건이 아니거든요. 집은 제 명의로 바뀌었지만 그 원래 계시던 분의 짐이기 때문에 그걸 또 보관을 해서 일정 기간 보관을 해줘야 돼요. 그럼 컨테이너의 보관 비용까지 그러면 그분이 그걸 안 찾아가시게 되면 그 유체 동산을 제가 다 낙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낙찰을 받고 그 물건은 또 사실 거의 다 쓸 수가 없는 상태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폐기를 해야 되는데 폐기 비용까지도 제가 다 내야 됩니다. 이 모든 비용을 다 했을 때 최소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갔고 근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미납 관리비라든지 그리고 또 제가 잔금을 치를 때 대출을 냈기 때문에 그 대출 이자비 그리고 또 아파트 명의가 제 명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처리하는 기간 8개월이 걸렸는데요. 8개월 동안 이제 관리비도 제가 다 내야 되고요. 이것만 했을 때 끝이 난다고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고 문을 개방해서 집을 봤을 때 집 상태가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 원래 소유주분께서 1년 전부터 집을 비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상태가 너무 엉망이라서 임차를 주기 위해서는 결국 인테리어를 해야 돼서 인테리어 하는데 또 최소 2,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싸게 경매를 통해서 싸게는 샀지만 결국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일반 매매가보다 저는 훨씬 더 비싸게 산 셈이 됐습니다. 결론. 네. 그러니까 이 비용들만 해도 거의 3,000만 원 가까이 더 든 거네요. 네, 근데 그때 처음에 사실 때는 시세보다 얼마 정도 싸게 사신 거예요? 시세보다는 거의 최저가로 사긴 샀죠. 경매로. 3,000만 원 가까이 정도 네네. 한 4,000만 원 이상이. 그러면 그 비용을 싸게 샀지만 이걸 하시면서 더 결국은 하신 거네요. 그리고 또 기간이 엄청 걸렸고 제 노력이라든지 교통비 이런 부분이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8개월 동안. 정말 너무 힘드셨겠어요, 정말. 네, 맞아요. 그럼 리언님이 그 낙찰 받을 때 그럼 투자금은 보통 얼마 정도 드신 거예요? 경매에서 이제 법원에서 낙찰 받을 때 입찰 보증금이 필요한데요. 이제 입찰 보증금은 이제 최저 매각 대금이라고 떠요. 그게 법원이나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보면 이제
최저 매각 대금의 10%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아파트 최저 매각 대금이 1억이면 이제 1,000만 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 소액으로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면 그 10%로 해서 만약에 내가 낙찰이 되면 그 네. 다음에는 그 뭐 어떤 뭐 대출, 경락자금 대출이 네, 이런 걸 맞아요. 활용해서 내가 네네. 매입을 하는 건가요? 네. 그때 당시엔 또 경력자금 대출이 엄청 잘 되는 편이어서 제 사실 실질도는 10% 외에는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잔금 그때 대출. 처음에 하실 때 그 보증금 10%만 내셨고 나머지는 네. 다 대출로 했기 네, 때문에 네. 들어가신 돈은 없다. 네, 없는데 이제 경매 처리 비용과 인테리어 비용은 이제 또 제 돈이 들어간 그때 돈이 발생하셨군요. 네네, 잔금까지는 대출로 다 가능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명도소송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면 정말 그래도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었겠네요. 네, 맞아요. 성공적인 투자가 돼서 자신감을 더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또 궁금한 게 그러면 투자의 방법이 있어서 그냥 일반 아파트를 살 수도 있고 네, 재개발 입주권을 살 수도 있고 분양권을 살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경매라는 것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가 또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다른 분들이랑 경매 시작하는 분들이랑 조금 이유가 비슷할 것 같긴 한데요. 입찰보증금 10%만 들어가니까 이제 소액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그 점에 되게 했고요. 그리고 왠지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하면 경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때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를 되게 쉽게 도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제가 부동산 투자 결심했을 때 경매부터 생각했었어요. 그쵸. 근데 저도 실제로 경매에 참여를 했는데 낙찰을 계속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야 싶어서 저는 일반 그냥 부동산 사는 쪽으로 갔거든요. 네네. 지금 네네.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 경매를 하신 것을 후회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당연히 처음에는 엄청 많이 후회했습니다. 엄청 많이 후회했고 제 성격도 엄청 급한데요. 이게 8개월 동안 처리를 한 개 한 개 단계별로 되다 보니까 사실 피가 말리고 미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또 가족들이 부모님들이 아시니까 엄청 걱정을 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거나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는데 이제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정말 잘한 선택이었고 그리고 감사한 경험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사실 느낀 게 있다면 부동산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게 제 마인드에 부동산 투자하는 마인드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니까 훨씬 그 다음에 투자할 때 조금 유연하고 제가 조금 더 마음을 비우고 한 발짝 물러서서 하게 되니까 훨씬 조금 더 부동산 투자가 쉽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때 이걸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을 때보다는 훨씬 저는 잘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면 다른 뒤에 투자를 못 했을 수도 있는데 그때 그걸 하고 나서 실패했기 때문에 더 잘하려고 사실 오기도 생겼고 그래서 더 공부라든지 뭐 책을 더 열심히 읽든지 그런 이후 활동으로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또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네. 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앞에서도 대략적으로 뭐 명도라던가 강제 집행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초보자분들은 그래도 어떻게 이게 경매가 처음부터 진행이 되는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절차로 됩니다라고 네네. 설명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제 법원에 이제 입찰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입찰해서 이제 최저 매각 대금 10%인 보증금을 가지고 이제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 허가 기간이 한 달 정도 주어집니다. 이제 그러면 그 한 달 내에 잔금을 뭐 대출을 통해서나 이렇게 일으켜서 잔금을 치르게 되면 이제 소유권이 이전되니까 명의이전이 돼서 이제 그 아파트는 제 명의가 되고요. 그 사이 한 달 안에 이제 바로 명도가 된다면 뭐 모든 절차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한 달만 해도. 근데 저처럼 명도가 되지 않게 되면 이제 명도의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명의는 변경됐지만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이 안 나가신다면 네, 그런 절차를 해야 되고 저처럼 명도가 뭐 연락이 전혀 안 돼서 그러면 그 다음 절차인 강제 집행 그리고 유체동산을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크게는 강제 집행, 유체동산이지만 그 사이사이에 이게 법원에서 하는 법적인 절차이다 보니까 다 신청을 하고 기간을 기다리고 이런 집행문 같은 게 송달되면 그게 또 반송이 되면 한 번 반송이 아니라 2번 이상 반송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또 다시 발송을 하고 하면서 이런 기간이 네,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모든 거 다 가서 신청해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네. 항상
이런 걸 모르면 당연히 내가 그냥 낙찰만 받으면 다 잘 맞아요. 되겠지라는 너무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도 힘들 것 같다. 그쵸? 네, 맞아요. 이 뒤에 절차, 정말 이게 잘 안 됐을 때 네. 내가 강제 집행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거 다 감안하고 경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쵸? 맞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경매를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제가 낙찰을 못 받았어요. 네네. 혹시나 리언니님 안에 그런 낙찰을 잘 받으시는 팁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팁은 사실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네, 가격을 적어서 내면 되는 것이긴 한데요. 근데 사실 이게 경매가 가장 싸게 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무턱대고 높은 가격을 쓴다면 그건 진짜 경매를 할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세 조사라든지 지역 조사 이런 거를 부동산의 기초적인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이 해당 물건의 환경이라든지 주변 그런 거를 여러 루트를 통해서 미리 많이 좀 알아보고 입찰에 하는 게 가장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높게 써낸다는 게 정답이 아니라 네, 맞아요. 주변에 그 비슷한 물건의 가격을 네. 파악한 후에 네네. 그 적당한 가격을 쓰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 리언니님께서 얼마나 고생하셨을지를 네네. 그 이야기 잠깐 들어도 조금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지금 만약에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경매 투자를 하려는 분이 있다고 하면 네. 내가 정말 요 말은 꼭 하고 싶다. 그런 게 있으면 좀 네네. 부탁드릴게요. 제가 경매를 실패했던 이유나 이런 부분을 제가 찬찬히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실패를 했던 첫 번째 이유가 부동산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사실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경매에서 보통 이제 명도가 90% 이상은 수월하게 이루어지는데 10% 정도만이 한 강제 집행이나 유체동산까지 간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그 10%에 들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을 사실 하지 않았어요. 사실 모든 일을 할 때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두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이제 하신다면 사실 경매는 시세 대비 싸게 살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매수할 때 알아두신다면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라고는 생각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 여러 가지 무기가 많으면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 경매도 알아두신다면 부동산 투자 길게 봤을 때 강력한 무기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이제 부동산 투자의 전반적인 입지 분석이라든지 시세, 흐름 이런 부분을 많이 공부해 두셔서 본인만의 부동산 인사이트를 많이 키우셔서 경매를 같이 그 상황에 맞게 이제 결합해서 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힘든 이야기 해주신 류현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